안녕하십니까. 바이든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현행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를 2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활발히 하는 투자자들은 높은 캐피탈 게인 텍스 시대에 뭘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선합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비즈니스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39.6%라는 현행 세율 20%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데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또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세무 정책으로 인한 마켓에 줄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세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2022년쯤에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율의 인상의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서 지난 4월 29일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요. 이 기사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 세율 인상이 투자에 미칠 영향과 이런 세무 정책이 가져다 줄 마켓 변화를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많은 경제 정책들이 그랬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율 인상 제안도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율 인상안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투자 대상은 다양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는 것부터 해서 주식, 부동산 등 투자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텍스 팔리시 센터 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의 4분의 1 정도가 과세 대상 품목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과세 대상이 아닌 곳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1965년에 5분의 4 정도가 과세 대상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투자의 상당한 부분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은퇴연금이나 비과세 채권 또는 다른 비과세 펜션 펀드 같은 것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과세 투자 대상은 비교적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세무 정책이 통과되어 확정된다고 해도 사실 이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납세자는 소득의 제한으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납세자의 0.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투자 자문회사인 크리셋 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 책임자는 최근 투자의 경향은 캐피탈 게인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의 인상이 주는 그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반드시 마켓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세율의 변화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지난 70년 동안 가장 높은 90%가 넘는 세율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2000년대는 한참 낮은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두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닷컴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였습니다. 최근의 예로 2013년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 텍스의 인상과 어포더블 케어 액트와 관련된 추가 세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S&P 500 배당률이 32% 상승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가와 평가와 그리고 이제 페드의 부양책이 세금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에서 2018년 세율을 인하한 후에 S&P 500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4.4%를 기록했던 것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UBS의 그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높은 세율은 분명 위험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강세를 꺾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세율 인상을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투자가들은 세율 인상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정된 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율 인상안은 현재 제안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계할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변경에 대한 움직임은 큰 부를 이루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irrevocable trust에 넣는 등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율 인상의 움직임에 납세자들이 그냥 있지 않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물색하게 되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영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상속세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소득세나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율 인상안이 제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면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의 이상의 높은 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 분산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스트루먼트 세일즈를 통해서 한 해에 모든 소득이 인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하되 투자 회수는 여러 해로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 자체를 분산해서 캐피탈 게인을 분산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세율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투자 물건의 일부를 세금 납부를 지연하는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31 익스체인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 납부 지연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점 아래로 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39.6%가 부과된다면 99만 달러 수준으로 맞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면세 채권으로의 투자 또는 높은 이익이 발생한 투자 물건을 자신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의 직접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가 발생하는 ETF나 뮤추얼 펀드 등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만약 소득이 높고 높은 캐피탈 게인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금년에 매도 또는 매각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향후 5년 내 처분할 계획이 있는 캐피탈 게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금년 내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19.6% 그러니까 거의 20%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오늘은 바이든이 제안한 세율 인상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높은 세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